안녕하십니까. 자, 상권 분석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상권 분석 우리 제2 과목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는 116페이지죠. 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제1장, 2장, 3장이 있는데요. 자, 소매입지, 입지 선택, 우리가 소매입지, 그 다음에 입지 선택, 마지막이 상권조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이 자체로 나누는데, 자, 이 상권조사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상권조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 앞쪽에서 봤던 우리 유통 물류 일반 관리는 25문제인데, 얘는 20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20문제에다가 5점을 하게 되면 100점 만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쪽에 유통 물류 일반 관리는 굉장히 범위가 강제합니다. 유통과 물류를 같이 놨기 때문에 어렵고 답이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복수정답이 나와서 이의 시청이 또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조금 20문제라는 자체가 문제 비중이 낮겠죠. 그래서 좀 과목 자체가 내용이 좀 작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좀 점수를 좀 따셔야 돼요. 그래서 넘기시면 천천히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소매입지입니다. 소매입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소매입지는 그냥 소매입지에 대해서 밑에 입지의 개념과 중요성, 입지의 개념과 입지의 중요성 참고만 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가시면 우리가 뭐가 시험제냐면 페이지 117페이지 가시면, 자, 동그라미 3번에 자, 입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요인입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요인. 자, 요게 이제 우리 별표를 한 하나 정도 쳐놓으십니다. 자, 우리 오지선다잖아요. 그럼 항상 우리가 다른 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다 여러분이 앞쪽에서 배우셨지만, 4가지예요. 그래서 안정성이 있고요. 그래서 안정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안정성, 그 다음에 균형성입니다. 안정성, 그 다음에 균형성. 그 다음에 조화성이죠. 조화성. 자,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3가지가 있는데, 조화성이죠. 그러면 이 조화성까지가 이제 우리, 체크가 되는데요. 특히 조화성 같은 게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모여있음으로 이제 좋은 거죠. 모여있음으로. 자,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꽃집이 있으면 제과점이 있는 게 참 좋죠. 케이크를 판다든가. 그럼 서로 이제 어떻습니까? 꽃과 이제 조화롭게 이렇게 상호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화성 위주로 좀 공부를 해보세요. 조화성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고, 작은 별표를. 예비 개점자가 선택한 아이템과 주변 상권과의 조화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권 형성의 형태를 살펴보면 유사한 업종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상권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은 고객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이며, 고객의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필요한 상권이 형성되는 곳으로 물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게 조화성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딴 거는 이 소매입지의 선정 절차라든지 밑에 입지와 부지의 평가 요소와 평가 방법은 그냥 체크만 하시고요. 특히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이 정리해 보시면, 우리가 페이지 119페이지 가시면, 자, 핵점포입니다. 핵점포.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다 기본 강의에서 다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제가 탁탁 체크해 드립니다. 핵점포는 핵심만, 요약 강의처럼 핵심만 딱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포가 있으면 사람들이 멀리서도 오니까 주위 기생 점포가 또 살아날 수 있어요. 야구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매점이 있으니까 오징어도 잘 판매가 되죠. 그죠? 그래서 상권이 넓고 다수의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영업력이 강한 점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는 쇼핑센터의 중심 점포를 말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점포 규모가 큰 것도 핵점포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세워진 쇼핑센터에서는 핵점포의 선정에 따라서 경영 성적이 특히 좌우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출점을 위한 입지평가에 대한 거는 뭐 그냥 참고조건만 보시기 바라고요. 넘기시면 이제 뭐 점포의 위치 선정의 요인, 도시와 상업지역, 그 다음에 부지의 선정이라는 것은 뭐 오른쪽에 부지를 선정하게 되면 일단 추정된 매출액을 따져서 취급 상품을 따져봐야겠죠. 우리가 어떤 걸 판매하는지, 우리가 생활 필수품인지 이런 것들. 그래서 고객의 구매 관습도 봅니다. 고객에 대해 통행량이라든지 경쟁자들과 타 점포들과의 관련 위치, 접근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121페이지는 접근성에다가 좀 별표를 쳐놔보세요. 우리가 121페이지 접근성. 입지에서 이제 접근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접근성. 그래서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부지 선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시작하여 소매업자들이 종종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이다. 접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고려되는데요. 자, 일단 밑줄만 쳐놓으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계획된 점포에 이르게 하는 전철, 버스, 지하철과 같은 우리가 대중교통시설, 그 다음에 잠재적 고객들과 조공원들이 주거지로부터 계획된 점포와의 거리, 그 다음에 점포가 위치한 지역만의 교통 혼잡과 어떤 그 하루 중에 혼잡 시간과 주중의 혼잡 요일에 대한 분석, 계획된 점포의 편리한 도보거리 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과 요금, 점포가 도로변에 위치해서 있는지 여부, 도로의 폭, 그 다음에 부지가 위치한 블록,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접근성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출점 지역과 부지 선정의 고려사항은 그냥 참고하시고, 자, 오른쪽이 중요합니다. 도심 입지와 독립 입지죠. 그래서 앞쪽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도 풀어보면서 기본 강연을 갔지만 항상 객관식 문제는 반대인 걸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도심 입지와 우리가 이거는 이제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십니다. 이 비교가 시험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도심 입지의 개념은 이 도심 입지는 대도시나 소도시의 전통 중심 상업 지역이죠. 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소매업에서 가장 성공적인 도심 입지는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도심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그 상업 지역의 특징은 우리가 얘는 계획적이고 조정된 것이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입지 구조가 불규칙적이에요. 그래서 밑에 디귿번에 보시면 높은 지가로 인해서 토지용을 좀 집약화시킵니다. 건물이 이제 조금 고층화되죠. 집약화라는 게. 토지용 집약도가 우리가 조금 토지를 줄이고 다른 것도 늘려서 고층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층화 가밀화되고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주차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주말이나 야간에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유동인구의 감도로 매출이 저조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화 현상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 5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도심에 직장이 있죠. 도심에 직장이 있다 보니까 이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가 뻥 뚫리죠. 그죠? 그래서 주말이나 야간에는 도심 공동화에서 도넛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모양이 도넛 현상이죠. 그래서 유동인구의 감도를 매출이 저조하다. 독립입지는 어때요? 독립입지는 노면 독립입지 또는 독립입지는 다른 업체들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교외 지역에 독립해서 있죠. 그래서 여러 점포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군집 입지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소형 소매업체보다는 뭐 하이퍼마켓, 대형 할인점, 뭐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 등이 흔히 독립입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교내에 위치한 서점 등도 대표적인 독립입지의 예가 돼요. 우리가 보통 교내 안에 우리가 안경점이나 서점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독립입지입니다. 그럼 이 독립입지는 이 전문품의 경우는 독립입지가 바람직할 수 있지만 전문품. 자, 멀리 떨어져도 있어도 살려고 오거든요. 근데 선매품의 경우
선매품인 경우는, 자, 우리가 이게 선자가 비교의 선자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군집 입지가 바람직하죠. 그래서 얘는 여러 점포를 통해서 상품을 비교한 후 구매하도록 하므로 독립 입지는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선매품은. 그래서 옷가게가 하나만 멀리 떨어져도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선매품과 전문품. 요거 좀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뭐 박스가 있죠. 독립입지의 장단점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 독립입지는 일단 가지성이 높고 임대료가 싸야 됩니다. 혼자만 있어야 되니까 잘 보여야 돼요. 멀리서도. 고객을 위한 편의성이 높고 직접 경쟁업체가 없고, 그 다음에 확장이 용이하고 주차 공간이 넓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시간, 제품, 간판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므로 그에 알맞은 경영자의 경영전략 수립이 또 필요하죠. 자, 단점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점포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죠. 항상 제가 강조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혼자 있으니까 그래요. 고객들은 오직 그 점포만을 생각하고 방문하기 때문에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상품, 가격, 판촉, 서비스 등의 차별화를 좀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화로 인해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또 소요되겠죠. 자, 그럼 독립입지가 적합한 경우는 당연히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확실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갖춘 소매점이라든지, 목적 구매 상품을 취급하는 대규모 소매점,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을 갖춘 소매점, 그 다음에 물류 네트워크상에서 비용 절감을 통해 이에서 특정한 위치가 요구되는 경우, 이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좀 추천해 드리는 것은 오른쪽에 쇼핑센터입니다. 쇼핑센터. 그래서 125페이지 보시면, 자, 쇼핑센터예요. 쇼핑센터에는 별을 한 2개 정도 쳐놓으시면 합니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그 오른쪽에 가시면 개념, 이 쇼핑센터는 하나의 개발업자, 디벨로퍼가 도시 근교에 대규모 토지를 확보해서 의도적인 개발 계획하에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로 만들어진 것이 보통이죠. 그래서 쇼핑센터는 도시 외곽의 대형 건물에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점들 비롯한 다양한 업종 및 업체들이 모아 만든 대규모 집단 판매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 쇼핑센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드라이브인 극장과 백화점, 뭐 이렇게 이 소매점, 음식점, 서비스점이 함께 있어야 원스톱 쇼핑 가능하죠. 다 함께 모여있어서 한 번에 쇼핑하기 가능합니다. 뭐 등장 배경과 유형, 그 다음 우리나라의 쇼핑센터의 특징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고요.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오늘. 자, 우리가 그 쇼핑센터의 유형을 좀 체크해 보세요. 자, 쇼핑센터 유형을 제가 예전에 여기 좀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6페이지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보시면 스트립 쇼핑센터. 스트립이라는 건 이제 벗는 거죠. 개방된 의미예요. 개방된. 그래서 이제 기억에 네이버후드 센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네이버라는 자체는 이웃이죠. 흔히 동네 쇼핑센터라고도 한다.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일상의 욕구 충족을 위한 편리한 쇼핑 장소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그린형 쇼핑센터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이제 뭐 한 이 센터의 반은 슈퍼마켓으로 3분의 1 정도는 드럭 스토어 정착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슈퍼마켓이 가장 강력한 핵점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중요해요. 요게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구 중심에 위치해서 우리가 의류와 일반 상품에 대해 네이버후드 센터보다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죠. 그러니까 네이버후드 센터보다는 뭐 3, 4배 정도의 면적이 부집니다. 지역 쇼핑센터라고도 하고요. 이 센터 내 주요 소매업체는 일반적인 이제 슈퍼마켓과 대형 드럭스토어, 할인 백화점 등이고, 카테고리 전문점이나 할인점 등의 이제 업체들이 입점이 있고요. 이제 디귿번에 보시면은 파워센터,
파워센터가 가장 큰 겁니다. 가장 큰 거. 그래서 이 전문센터라고도 해요. 얘를 전문센터. 그래서 할인점, 할인 백화점, 창고형 클럽 등을 포함하는 대형 점포들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할인점이나 백화점을 핵점포로 위치하는 것이 적절한 점포 유형이다. 그래서 밑에 이제 쇼핑센터 유형별 핵점포죠. 그래서 뭐 그린형 쇼핑센터는 아까 어땠어요? 슈퍼마켓, 편의점 중점을 두고 커뮤니티 쇼핑센터는 종합 할인점, 그다음에 편의품, 일부 선매품도 중점을 둔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쇼핑몰입니다. 쇼핑몰에 대한 개념. 자, 쇼핑몰은 최근 들어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과거의 도로를 중심으로 우리가 직선적 상가 배치에서 벗어나 원형 등 면 중심의 상가를 배치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쇼핑센터 내에 녹지나 분수 등의 환경을 갖춘 홀이나 통로를 이제 몰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밑에 점에 두 번째 점에 세 번째 점에 보시면 최근에는 이제 단일의 개발업자가 건물의 내부에 청정까지 이어지는 넓은 홀을 두고 그 주변으로 이제 상점들을 배치한 형태로 대형 쇼핑몰들이 등장합니다. 영등포의 이제 타임스퀘어라든지 영동의 눈스퀘어 등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쇼핑몰이에요. 자, 쇼핑몰의 특징이 중요합니다. 이 쇼핑몰의 특징인데요. 특징에다가는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쇼핑몰의 전체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쇼핑몰 본부가 입점업체의 구성, 즉 입점업체의 믹스를 계획하고 통제합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입점업체들이 매장 경영 절반의 계획 실행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개별업체들 또 입장에서 투자의 위험성이 상당히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가시면 도심지형 쇼핑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주로 편의성 컨셉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요.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 백화점이나 전문점 등이 키터넥터가 되며 핵점포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쇼핑센터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높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쇼핑몰 내부에는 있는 점포의 임대료는 주변에 있는 점포들에 비해 임대료가 비율이 비싸죠.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밑에 뭐 3번의 쇼핑센터의 내부 입지의 특징과 단점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쇼핑센터의 입지 전략이라는 건 뭐 기본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 계획의 주안점에서 두 번째 보시면 뭐 알코브라는 게 있어요. 알코브 등을 형성함으로써라는 게 있는데, 알코브는 밑에 그냥 실내 벽이 움푹 들어가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내용 정리 같은 걸 좀 읽다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배치 계획이라든지 넘기시면 평면 계획은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기시면 평면 계획에 이제 평면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상점, 핵상점, 그 다음에 코트 같은 거 밑줄 쳐보세요. 코트는 몰에 군데군데 거기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코트에는 분수, 우리가 가다 보면 분수나 전화박스 시수대 같은 게 있죠. 이 벤치 등을 설치해서 고객의 휴식처로 조성함과 동시에 쇼핑 정보를 안내하며 또한 쇼핑센터를 상징하는 연출장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뭐 각 부분의 면적 비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면적의 구성비는 쇼핑센터의 규모, 중심 3정의 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중심 3정의 전체 면적이 한 약 50%, 전문점 부분이 약 25%, 자, 물코트 등의 공유 공간이 약 10% 정도가 되도록 한다. 나머지는 관리시설, 화물처리장, 기계실 등의 약 10% 정도를 점유한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자, 정리해 보시면 목적 점포와 기생 점포는 요거 별표를 쳐놓으세요. 요것도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객관식 문제 목적 점포와 그 다음에 기생 점포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별표를 한 3개 정도 자주 출제가 돼요. 자,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여주의 이천 아울렛몰 같은 게 있잖아요. 목조 점포는. 그래서 그 점포가 일반적인 상업 중심지 밖에 있더라도
소비자가 그 점포만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동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천 쪽으로 가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요. 왜 가느냐 했더니 막 차가 막히더라도 그 아울렛을 가더라고, 이천. 그러면 어때요? 예컨대 유명 브랜드의 아울렛이 도시 외곽에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기꺼이 장거리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목동 점포예요. 그러면 밑에 우리가 두 번째 점을 보시면 이 쇼핑몰 혹은 쇼핑센터의 입점에 있는 전문점이나 할인점은 목동 점포이지만 같은 곳에 입점에 있는 음식점이나 편의점, 세탁소 등은 기생점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구장이 이제 매점에 있듯이 우리가 기생점포는 그 자체가 소비자의 이동을 유도하지 못하고 그 자체로 상권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많이 제가 강조했었어요. 131페이지 가시면 문제도 좀 풀어봤었는데 이걸 강조했습니다. 131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4번에 자, 복합 용도 개발 지역입니다. 복합 용도 개발 지역. 자, 이것도 우리가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얘는 밑에 주거 상업 업무 활동이 3가지 이상의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걸 있도록 계획된 겁니다. 편리성과 쾌적성 높인 복합 용도의 건축물 또는 건축물군으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복합 용도 개발은 하나의 건물에 쇼핑센터, 오피스텔, 호텔, 주상복합 건물, 시민회관, 컨벤션 센터 등 다양한 용도로 결합시키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32페이지 특징이 중요합니다. 보시면 복합 용도 개발의 특징에 미음모 체크를 오피스의 개념의 도심지에 주거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주거 기능을 포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도넛 현상이 도심 공동 현상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어. 도시의 활력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도심 공동 현상은 뻥 뚫려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주야간에 차가 심하는데, 주말도 심하는데, 그렇지 않다. 안쪽이 주거다 보니까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동화 현상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것도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특징은 밑에, 이것도 우리가 밑에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X죠. 창문안에 2개 정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특징은 뭡니까? 경쟁력과 효율의 극도화, 그 다음에 시설과 인플라 서비스 간의 상호 연관성, 유기적 결합을 통한 최대한의 기능 발휘, 시너지 효과에 의한 비용 절감, 집적이 있는 게 되겠죠. 그 밑에 장단점도 중요합니다. 특징이 중요하다면 또 장단점도 같이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이 있다 보니까 높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가 지금 도심 공동 현상을 완화시켰죠, 아까. 단점은 이제 쾌적성이죠. 그러니까 쾌적성 문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백화점이죠. 백화점도 우리가 많은 문제가 좀 나왔었습니다. 자, 백화점의 정의나 그 다음에 뭐 조건, 그 다음에 밑에 특징인데 특징 정도는 한번 볼게요. 백화점의 특징은 체크해 보셔야 돼요. 133페이지. 특징 정도는 체크하십시오. 특징. 자, 그래서 지금 이 상권 분석 제1강을 하고 있죠. 특징 갑니다. 자, 밑에 밑줄. 백화점은 당연히 대규모예요. 경영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포의 입지를 대도시 중심이나 아니면 부도심, 신도시라든지 민자, 철도 역사. 자, 우리가 철도 역사 같은 경우는 백화점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동인구 많은 곳에 입지해야 합니다. 터미널 등에 정하고 있다. 최근 추세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백화점의 입지 선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백화점의 우리가 입지 선정. 자, 이거는 뭐 가장 또 많이 나왔던 게 우리가 떨어져 있는 아까 노면 독립 입지죠.
노면 독립입지 적합하지 않죠.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백화점은 소비자가 가장 편리함에 접근할 수 있는 주차의 편리성이 중요합니다. 이 주차의 편리성이 관계가 있죠. 한번 초제가 됐어요. 우선 고려해야 되고요. 또한 소비자를 흡입력 있는 유입력이죠. 따라 성과가 또 좌우되며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입지를 정해야 됩니다. 또 규모면에서 대형화를 추구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 발전만에 따라 장기적인 예측을 또 근거로 입지를 선정해야 되고, 당연히 백화점은 중심지죠. 그래서 리얼의 중심 상업지역 CBD에 우리가 쇼핑센터는 백화점의 좋은 입지가 됩니다. 그래서 중심 상업 지역에 위치하는 백화점은 그 지역에 근무하는 이 사람들은 잠재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 백화점의 입지 전략과 경쟁 전략은 당연히 입지 선정은 지리적 환경적 요인에 유동 인구가 중요합니다. 많아야 되죠. 입지를 또 분석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자, 여러분이 이제 내용 자체는 뭐 예전에 많이 공부했던 거니까 그냥 우리가 바로 136페이지로 갈게요. 자, 뭐가 중요하면 의류 패션 전문점입니다. 6번. 패션 전문점. 얘도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잘 나옵니다. 자, 패션의 의미는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이제 2번에 가시면 이제 패션의 흉용직이죠. 여기세요. 그래서, 자, 우리가 프롭스라고 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거부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극히 일부 혁신적인 소비층을 위해서만 한 번쯤 사용되다 벌어지는 패션이고, 패즈, 첫 번째 초단기 유행 상품이죠. 박수 치시고. 포즈, 상당히 오래 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의해서 수용되는 패션입니다. 클래식, 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 의해서 수용이 되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패션으로 안정적이며 수익성도 높고 포즈 상품보다는 중요성이 더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의류 패션 전문점의 입지. 그래서 밑에 이 특징은, 자, 우리가 의류 패션 전문점은 경기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유행 상품을 일반적으로 순환, 충동 구매가 많잖아요. 브랜드를 또 선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 단위 구매가 많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연령층 고객을 또 표적, 타겟으로 또 삼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천다이징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의류 패션 전문점의 입지죠. 의류 전문점은 뭐 도심의 중심 상업지구, CBD나 쇼핑센터들의 밀집 지역과 그 지역 전체를 포함한 형태예요. 그래서 의류 패션 전문센터 또는 테마 의료 센터 등의 형태로 입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대문, 남대문이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의류 패션 전문점은 도심이나 CBD나 쇼핑몰 등에 다수 위치하고요. 두 번째, 특히 고급 의류 전문점은 CBD, 중심 상업지구에 입지하여 통행 어떻습니까? 인구의 유인을 위해서 항상 좋은 상품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진열하여 전략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패션 잡화점이나 생활용품 전문점, 식료품이 있죠. 그래서 뭐 패션 잡화점이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생활용품이 있는데, 자, 앞쪽에서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SPA. 그래서 제조, 직매형, 매장, 전문점이죠.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획서부터 생산, 그 다음에 판매까지 우리가 일관적인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건 뭐니? 그러면 요거는 의류 패션 전문점에서 제조, 직매형, 매장, 스파를 이제 SPA를 또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쪽으로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에 우리가 본 소매 입지는 그 출제 빈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각각 제가 별표 친 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고, 다음 시간은 제가 입지 선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